연말 전 코로나19 백신 배포 분량이 기존에 약속했던 분량의 1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의무 접종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의 지원 연설에서 대선이 조작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4일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 프로그램의 완전한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연방 하원 의원들이 지난 5일 뉴욕 총영사 관저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6만 4,725명 늘어난 1,533만 4,979명, 사망자는 1,342명이 들어 29만 28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831명이 들어 75만 707명, 사망자는 97명이 들어 3만 5,082명, 뉴저지 확진자는 3,855명이 늘어나 38만 826명, 사망자는 15명이 들어 17,471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8,129명이 들어 13만 5,844명, 사망자는 78명이 들어 5,2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약회사 화이자와 모더나는 각각 10일과 17일 식품의약국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화이자는 11일부터 배포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연말 전 백신들의 배포 분량이 기존에 약속했던 분량의 1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일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현재 연방정부의 연말 전 백신 배포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약속했던 분량인 3억 회분의 10분의 1 수준인 3,500만에서 4천만 회분에 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배포 가속을 추진해왔지만 기대치를 더 낮추기 시작했다며 백신 고갈을 막기 위해 백신 보급에 시차를 두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정부에서는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메인주의 경우 당초 3만 6천 회분으로 예상됐던 백신 할당량이 현재는 12,675회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차이가 일부 제약사의 낙관적인 추정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약속과 과학 제조 현실의 괴리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원재료 병목 현상을 비롯한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폴망고 보건복지부 정책부 비서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부 개발에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리는 백신 후보군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백신 배포량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령자와 의료계 종사자들을 우선 배포 대상으로 지목했지만 주별 백신 할당량이 예상치보다 적은 상황에선 우선 배포 대상에게도 충분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했지만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을 서두른 만큼 안전성이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의무 접종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간호사 노조도 제약사들의 임상 세부 자료가 공개될 때까지 의무 접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백신 접종이 임박하면서 백신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반대론자들은 단시일 내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널리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의무로 맞게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의료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들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성향의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테파니 스톡 오하이오 의료 자유운동 대표는 어떤 종류의 백신에 대한 의무 접종에 반대한다며 특히 우리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는 이미 몇몇 주지사가 문화적, 법적인 반대를 우려하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 접종에 관한 생각을 접었다고 전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의 의무 접종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우선 배포 대상자인 의료, 복지 분야의 종사자가 이런 의무 접종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로런스 코스틴 조지타운대 온일 연구소장은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문제는 의료 분야에서 골치 아픈 사안이라며 병원은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함과 동시에 이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임상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될 때까지 어떤 백신도 의무로 접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실내 식사를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의 코로나19 입원율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하면 다음 주에는 식당 실내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의 코로나19 입원율이 계속 상승하면 다음 주에 식당 실내 영업이 다시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CDC는 실내 식사를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입원율이 5일 내에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실내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현재 정원의 50%로 한정하고 있는 뉴욕주 식당의 실내 영업도 입원율이 상승하면 최대 수용 인원을 25%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뉴욕주 코로나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오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의 온라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은 특정 시기로부터 2주 반 정도 걸린다며 추수감사절 영향은 지금부터 1주에서 1주 반 정도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더 많은 확산을 예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 모임을 위해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1월 중순은 정말 어두운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줄리아니가 어제 트윗을 통해 훌륭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투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6일 오후 트윗을 통해 곧 좋아질 거야 루디, 우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6시간 만에 줄리아니는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기분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친구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모든 기도와 친절한 소원에 감사한다며 빨리 회복하고 모든 일을 따라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는 어디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증상이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70대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코로나19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악시오스는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줄리아니 전 시장이 지난 2일 미시간주 의원들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연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아들 앤드류 줄리아니 백악관 참모도 지난달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소송을 이끌고 있는 줄리아니 전 시장의 감염으로 향후 법적 투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조지아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 지원 연설에 나섰습니다. 11월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유세인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조지아주 발도스타를 방문하고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 지원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조지아에서 이긴 것을 알고 있다며 대선이 조작됐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유세는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2석이 걸린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면 상원에서 공화당과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선거 조작 주장의 구체적인 증거는 여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대선을 속이고 조작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반복하면서 민주당 극단주의자들은 선거 도둑질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게 될지 자유로운 국가에 살게 될지 결정할 것이라며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항 활주로에 모인 만여 명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도둑질을 멈춰라, 4년 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 방문에 앞서 조지아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이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연방과 주 정치인들이 우편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거나 투표용지 수거함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선거 사기 주장이 새로운 투표 제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NBC는 미 선거가 해킹과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로부터 안전하다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연방과 주 정치인들이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의 브래드 래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우편 투표 시 유권자 신분 확인을 위해 유권자 ID 요건을 추가하고 유권자 거주지 정보를 더 까다롭게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 변경안을 제안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댄 크렌쇼 하원 의원은 최근 트윗을 통해 전국적으로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우편투표에 유권자 ID 요건을 추가해서 국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BC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인정하기 거부해온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대 로스쿨의 웬디 와이저 브레넌 센터 민주주의 프로그램 부소장은 의원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법률을 내놓을 것이라며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나 드롭박스, 투표용지 수거함의 제한, 서명 누락과 같은 작은 오류가 포함된 투표용지의 집계 포함 여부 등에 관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4일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 프로그램의 완전한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3일 이내에 다카 신청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공고를 게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P통신은 뉴욕 동부 연방지법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가 지난 4일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의 완전한 복원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또 정부가 다카 신청을 받고 있다는 공고를 3일 이내 정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7월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기존 신청자들로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가라우피스 판사의 결정에 따라 울프 장관 대행의 조처는 백지화될 예정입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또 다음 달 4일까지 다카 프로그램의 복원과 관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매티자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퇴임을 앞둔 정부가 이민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를 오염시켰다며 뉴욕 연방법원의 이번 명령은 공정성과 포용성, 동정심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연방 하원 의원들이 지난 5일 뉴욕 총영사 관저에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날 모인 의원들은 한미동맹 강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5일 뉴욕 총영사 관저에 그레고리 믹스, 캐럴린 멀로니, 톰 스워지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찰스 랭걸 전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믹스 의원은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됐고 15선에 성공한 멀로니 의원은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입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스워지 의원은 지난달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한미 동맹 강화 결의안의 발의자입니다. 모임에 함께한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은 2시간여 동안의 5,000시간 동안 한반도 평화 이슈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대화 협상 테이블로 올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오세아니아, 인도 또 그리고 한국, 일본 같이 힘을 협력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그들이 또 이 북한을 압박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셨고. 김 관장은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첫 행사로 뉴욕 총영사 관저를 방문한 것은 상징성이 있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레고리 믹스 새 외교위원장께서는 매우 한국에 우호적이시고 또 본인 자신이 한국 동맹을 매우 리스펙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외교위원장보다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고 또 그러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시겠다고 장담하셨습니다. 이번 모임은 스워지 의원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의 기초를 짠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의 국제 여성 리더십상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장원삼 총영사가 의원들을 초청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첫 겨울 폭풍 노리스터가 주말 북동부를 강타했습니다. 5일 밤에는 메인과 뉴햄프셔주, 매사추세츠주에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6일 CNN 방송과 AP통신은 올해 첫 겨울 폭풍 노리스터가 주말 동안 북동부를 강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노리스터에 5일 밤 한때 메인주에서는 약 20만 가구, 뉴햄프셔주에서는 약 5만 3천 가구,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약 2만 2천 가구 등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 상황을 보여주는 웹사이트 파워 아우티지에 따르면 현재도 메인주 11만 4천여 가구와 뉴햄프셔주 2만 1천여 가구, 매사추세츠 1,3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노리스터는 북미 동부해안에서 발생하는 폭풍으로 동부해안에서 주로 북동풍이 불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연중 발생하지만 9월부터 4월 사이에 더 빈번히 일어나고 세기도 강력합니다. 이번 노리스터도 폭설과 강풍을 몰고 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노리스터의 영향으로 메인과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일부 지역에 30cm 이상의 눈이 쌓였고 최고 적설량은 메인주 프랭클린 카운티 카라베삿밸리에 약 45.7cm, 18인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풍속은 매사추세츠 코드곳에서 측정된 시속 73마일로 기록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에 이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결국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보건당국은 내년 1월 4일까지 주민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현재 중환자실 입원율이 높아지고 있고 결국 병상 여력이 없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카운티도 없을 것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알라메다, 마린,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와 버클리시도 자택 대피령 조기 시행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보건당국은 중환자 병상이 15% 미만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며 지금이 행동할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중환자실 수용력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한해 봉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집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 진단키트를 무료로 발송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급증과 함께 늘어난 테스트 수요량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가 진단키트를 배송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주민은 LA 카운티 테스트 웹사이트를 통해 가정용 진단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틀 내로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키트를 받은 주민은 비강 면봉으로 표본을 채취한 후 채취한 샘플을 페덱스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샘플 채취 후 발송까지 모두 같은 날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이틀 뒤 이메일로 통보받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전주에만 50만 건의 코로나 검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 3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총 1억 달러를 배정해 코로나19 렌트 구제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9,600가구에 총 2,320만 달러만 지원됐다며 곧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이 너무 짧고 신청 자격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혜 자격 완화와 충분한 신청 기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 성분이 함유된 피자박스 등의 음식 포장 용기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회 위반 시 $10,000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3일 패스트푸드점과 일반 식품업소 등에서 음식을 담거나 포장할 때 유해 연고 화학물질은
PFAS가 함유된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홍보와 업소들의 준비를 고려해 실제 발효 날짜는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뉴저지주 타운들의 구디백 전달 행사를 펼치고 있던 뉴저지 교회협의회, 뉴저지 목사협의회, 뉴저지 장로협의회를 비롯해 뉴저지 한인상록회와 필팍한인회, AWCA, KCC 등이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연말 봉사활동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12월 중에는 1차 행사로 뉴저지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5개 타운의 구디백 전달 계획을 수립하고 8개 봉사단체가 연합해 필요자금과 물품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주 해켄색 대학병원의 잉그루드 병원 합병안이 연방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절차에서 거부됐습니다. 3일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해켄색 대학병원의 모기업인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의 잉그루드 병원 합병안 승인 심사 절차에서 이번 합병이 의료시장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병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행정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장에 따르면 재판은 내년 6월 15일로 예정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